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6월 3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평 꼭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목에서 이제 대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몽골과 미국이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 이런 지금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고됐던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가지고 우리 이제 대통령실은 상당히 흥분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와중에 그와 정반대에 있는 담대한 구상을 외국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몽골과 미국. 지금 이제 몽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한국 외교부의 보도 자료에 그것을 발표를 하게 했어요. 이런 시점에.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몽골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보면은 서울에서 이 국내에서는 보도가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한몽 차관급 미팅을 했어요. 몽골 차관이 지금 한국을 와 있어요. 어떤 다른 이유로. 그래서 한몽 차관급 미팅을 했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기사예요. 이게 미팅 자체는 5월 30일이나 31일 그 이틀 중에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몽골 언론에 보도된 사진이에요. 왼쪽이 아마르 툭신 외교차관이고 오른쪽은 최영삼 외교차관보예요. 그래서 미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이제 국내 뉴스는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언론에서는 찾기 어려웠고 처음에는 이게 북한 뉴스인가 하는 그런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SPN 서울 평양 뉴스. 이건 제가 최근에 접한 건데 여기서 몽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뉴스는 한국 거예요. 한국 거고 서울 평양 한반도 남북의 이야기를 되게 공평하고 이제 뭐 공평하다는 게 언론의 기본이죠, 당연히. 언론의 기본에 입각해서 하겠다. 그런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한 면이 있었습니다. 뭐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서 언급됐어요.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제가 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건 아니지만 구글에서 좀 찾아서 없으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제목을 볼까요? 최영삼 외교차관보 몽골 외교차관과 면담. 좀 전에 몽골 뉴스랑 비슷하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등 논의. 밑에 내용은 그냥 이 제목과 똑같아요. 아주 일반적이에요. 아주 일반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외교차관 보면은 이제 외교부에 1차관이 있고 2차관이 있어요. 1차관은 뭐랄까 외교 전략, 국제 전략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이해컨대는 2차관은 해외 공간을 주로 관리하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관 밑에만 차관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교차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외교차관보가 상대방의 보통 같은 급에서 만나거든요. 만나면 보통 보도자료가 다 나와요. 보도가 나오거나. 보도자료 분명히 나와요. 왜냐하면 검색을 해보면, 뭐,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중국, 뭐, 이런 거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 보도자료가 없었어요. 이게 벌써, 2, 3일 지났잖아요? 그리고 뭐 주말이 가운데 끼지도 않았는데 없었어요. 자, 보도도 없고. 이게 유일하게 제가 찾을 수 있는 한글로 된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뉴스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 이 SPN 서울 평양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몽골과의 흐름을 봤을 때, 자, 그 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뉴스하고 제목을 제가 다 여기 적시를 했기 때문에 더 필요해서 스스로 확인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참 재미있게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뭐 대화라기보다는 문구가 한국은 몽골의 세 번째 이웃.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의미가 깊은 거예요. 몽골의 첫 번째 이웃, 두 번째 이웃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누가 더 중요한 이웃인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몽골의 첫 번째 이웃은 러시아죠.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은 중국이죠. 그런데 뭐 왜 피부를 접하고 있잖아요. 국토를 접하고 있죠. 국경을.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지금 봐서는 중국이 첫 번째 이웃. 그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예요. 그런데 그러면
몽골이란 나라가 그 외에 이웃이 있느냐? 없죠. 예, 모든 국경선이 예를 들어서 절반은 러시아, 절반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취사 선택하기에 자기의 의지예요. 또 거기 미래에 대한 베팅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에서 3위가 아니거든요. 맞죠? 그리고 거기 또 미국도 있어요. 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좀 앞서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뭐 정서적으로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우리를 세 번째로 올려준 거예요. 미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같이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예,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 이 말은 몽골이 몽골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에 베팅을 했다. 많은 위험 감수를 하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시하는 내용이 엄청 구체적이에요. 네. 양국 관계 전략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외교 안보예요. 안보가 키워드예요. 나머지는 사족이에요. 키워드는 안보고 그 안보와 그 지역적 안보를 위해서 몽골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반대 급부를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왜? 우리는 큰 베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외교 안보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걸 언급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이걸 제시했다고 돼 있어요. 올해 중에 양국 장관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차관 보가 와서 몽골로 와라.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양국 정부 정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자,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사가 기사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미적거린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계속 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몽골이 우리한테 그렇게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입니까? 아니죠. 한국이 원치 않은데. 한국은 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몽골이 이래 할 수 있는 것은 몽골이 미국과 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힘든 처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미국과 몽골의 공세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네. 자,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소개드렸던 거죠. 첫 3자 한 몽골 미국이죠. 몽골 한국 미국의 첫 번째 3자 협의가 국장급 미국에서는 차관 보가 왔죠.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있었다 라고 이 기사가 났었죠. 제가 며칠 전에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날짜가 5월 30일이에요. 예. 지금 몽골에서 무슨 말이냐, 같은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동북아 국장을 울란바토르로 불러다가 한미몽 3자 회담을 했고 그와 같은 시기에 그 상급자인 국장의 상급자인 차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한국 차관을 만나고 있었어요. 날짜가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체류 기간이 5월 30일과 5월 31일이에요. 뭐 하루 차이 중요하지 않죠. 같이 만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움직임이죠. 네. 그래서 이 차관이 언급한 내용은 이 3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것이고 몽골과 한국과 미국의 비슷한 급 국장, 그리고 미국은 차관 보라고 돼 있는데 일단 공식적인 직함도 하나 높아요. 그럼 미국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패권 국가인데 그 3자가 만나면 누가 주도를 하겠습니까? 무조건 미국이 주도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큰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3자 미팅이 이거였죠. 미국의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여기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죠. 뭐 이걸 주도하는 거죠. 이걸 당연히. 예. 그 다음 한국의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 국장, 그 다음 몽골의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예. 이것과 같은 날 아니면 하루 늦게 한국에서는 몽골의 외교부 차관이 우리 차관 보를 만나서 같은 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 내놨다, 안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정확하게. 안을 내놨다. 그리고 이런 것을 논의했다. 예, 몽골이 우리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입장 안 되죠. 지금 몽골이 힘이 세요. 예, 우리보다. 이걸 주도하고 있고 우리는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예.
자, 그때 조금 전에 국장급 미팅에서 이런 걸 했어요. 삼국 공동의 지역 국가적 안보 현안 논의했고, 그다음 통신, 물류, 에너지, 광물, 식량, 기후 변화 등등, 예? 이렇게 했고, 삼국은 정기적 3자 협의 회의에 동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고, 우리 쪽에서도 이거 보도자료가 났어요. 그래서 양쪽이 공동으로 합의가 되면 발표문을 내겠다라고 해서 아직 안 나왔더랬어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게. 예. 그래서 저때 제걸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에 포함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외교부 조직도인데 1차관 산하에 최영삼 차관보가 저기 있어요. 그러고 저 밑에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국에 최용준 국장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국이에요. 이번에 몽골에 출장 갔었잖아요. 같은 날 최용준 국장은 미국의 차관보하고 몽골의 국장을 울란바토르에서 만났고, 우리 차관보는 몽골 차관을 같은 날 한국 서울에서 만난 거예요. 네.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것은 뭐냐, 지금의 주어진 타임라인이, 지금 우리 시간표가, 몽골과 미국이 제시하는 시간표가 상당히 촉박하다. 그리고 한국이 잘 안 따라오려고 한다.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또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을 보여준다. 즉 압박을 가한다. 몽골이 우리한테. 예, 미국이 뒤에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런 모양새가 읽혀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몽골 차관은 한국에 왜 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와 있죠. 확산 방지구상 20주년 고위급 회담이 지금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보도 회의가 끝났고 5월 30일자로 나온 거죠. 제주도에 있었어요. 71국에서 200명이 참석한 건데, 이거는 옛날에 이제 부시 때 맞는 거예요. 부시 때. 예, 그래가지고 뭐랄까 좀 그 당시는 이제 대량 살상 무기죠. 그때 이라크가 주 포인트였기 때문에 화학 무기 어쩌고 이런 건데, 그것을 여러 나라들이 협의해서 서로 다른 나라 해역을 통과하니까 어떤 데는 봐주고 어떤 데는 잡고 뭐 이러잖아요. 이것을 통일해서 하잖아요. 의견인데, 이라크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도의적으로 명분이 없는 전쟁이 이미 갈수록 판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힘은 없어요. 그래서 차관급이 가는 미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중국이 그 사이에 성장한 게 2003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20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뭐 크게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뭐랄까 화상 격려사까지 보냈더라고요. 반드시 그걸 넣었죠. 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전혀. 이번에 예고된 위성 발사를 핵무기 발사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여기다가 덤탱이를 씌웠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벗겨보면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큰 간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우리 대통령실에 원하는 바하고, 그리고 그를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지지하는 확실한 세력들, 예, 외세에 기대는 세력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혜택을 보는 세력들, 남북 관계의 긴장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세력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여전히 역사 이래로 그래왔다. 라고 믿는 가방끈이 긴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를 지배하죠. 그 방향과 지금 미국 세계의 흐름과는 전혀 안 맞다. 이 간극이 벌어진다. 언젠가는 폭발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자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5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했어요. 이거 한국에서 한 거는 이거하고 무조건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도입니다. G7 히로시마 회의했죠. 19일, 21일. 10일 만에 한국에서 유사한 주제로 했어요. 같아요. 비핵화, 확산 방지. 그 테마 이어가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어요. 미운 틀만 바뀔 따름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손발이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구상이다. 이때 많은 것을 통보했다, 바이든이. 여기는 바이든이 다 통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기서는 마크롱, 프랑스가 딴죽을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마크롱이 그 말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네. 가는 길에 예고 없이 이 일정이 없던 몽골 방문을 했죠. 프랑스 지도자 처음으로 간 건데
당일치기 미팅하고 갔어요. 공식적인 행사도 없고 갑작스럽게 어레인지 됐다는 거고 그냥 몽골 대통령한테 귓속말 하러 간 거예요. 바이든한테 들은 이야기를 바이든이 통보한 이야기를 몽골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이미 미끄러져서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몽골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거죠. 미국 말 들었는데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조심스러울 거예요. 후렐소가 지지율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몽골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이 이번에 결정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에 또 안 되면 어떡해. 몽골은 미래가 걸려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마음 먹으면 몽골을 그리고 이제 미국이 도외시하면 고개 돌려버리면 몽골을 공중 분해하기로 마음 먹는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다. 예, 빨리 움직이고 있다. 예. 자, 그래서 그때 저기 국장급 회의하고 합의문에 를 합의가 되면은 3국이 합의가 되면 공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보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 몽골의 보도 내용과 우리 쪽의 보도 자료는 뉘앙스가 달랐어요. 결이 좀 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영어로도 된 것도 있고 한국말로서 비공식 번역한 것도 있어요.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스스로 파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보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중요 내용만 뽑은 겁니다. 그게 이제 며칠 사이에 나온 거예요. 지금 2, 3일 사이에. 여기 보면 핵심이, 나머지는 다 어디서 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보도문의 핵심이 살아있어요. 그것만 제가 3장에 걸쳐서 보여드릴게요. 즐거운 부분이 뭐냐. 몽골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거예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뭘 쏘아 올려가지고 남한에서 길길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외교부 국장을 불러다 놓고 합의하고 발표하게 만들었어요. 발표하게.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담대한 구상 때도 그랬죠. 펠로시 안 만나고 일주일간 그러고 중국에 외교장관 보내는 희한한 일을 벌인 다음에 미국한테 집중 공격을 받아서 일주일 만에 항복선언하고 나온 게 담대한 구상이에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기자들이 딱 물었다. 그리고 그대로 답했다고. 담대한 구상 지키겠다. 그리고 남한의 비핵화 유지하겠다. 그게 지금 박혀있어요. 증거로 다. 괜히 그랬겠습니까? 기자회견. 네. 그리고 직접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담대한 구상의 지지를 표명했다. 담대한 구상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북한이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의 인프라를 확 뒤집어 볼 수 있는 환골 탈퇴시킬 수 있는 지원을 남한이 하겠다. 그거예요. 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을 향한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맺는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 그게 평화선언이고 종전협정이고 북미 수교죠. 그렇게 되면은 남한은 북한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핵무기 언제까지 없앨 거야, 뭐 조사해 보겠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담대한 구상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반도 일을 관통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언론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한반도를 현재 관통하는 가장 큰 힘의 본 모습이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에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그리고 향후 세상이 바뀌어갈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향후 어떤 구도가 형성될 것인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가 간에 이걸로 인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장을 하고 약속을 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어길 때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남기고 가고 있어요. 이런 실제 중요한 일들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 수많은 언론 보도들은 뭐냐? 거품이죠. 이고 프로파간다죠. 예. 그래서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게 새로운 어떤 세상이 왔다는 또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예.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절망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다 대단하잖아요. 그 틈이 벌어져서 해가 뜰 때처럼 동이 트잖아요. 그 빛이 살짝 보이지만 어스름하지만 조금 있으면 대지가 환해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아, 이게 중국과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즉, 그 세계 공급망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 중국을 공략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반도체 자를 때. 또, 미국이 필요한 거, 중국만이 생산하는 것들, 그것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융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미국, 전 세계가 중국에 기대는 바를, 특히 미국이 기대는 바를 줄여야 돼요. 그게 공급망, 다변화예요. 그거에 뭘 하느냐, 뭐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냐, 몽골이 기여할 게 뭐냐, 그러면 전 세계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서 미국을 위해서 뒤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에 있어서. 4차 산업이에요. 그 클린 에너지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현재. 예? 여기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뭐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국토도 넓고. 그렇지만 그건 미국의 관심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차세대 에너지가 요로서 등강하는 게 뭐냐? 지금 봐서는 전기차 아니면 수소 에너지예요. 예. 에너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이 패권 경쟁에 왜 활용이 안 되겠습니까? 활용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미국은 자기가 한 계단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를 차버리려고 해요. 그 전기차 앨런 머스크를 띄워서 전기차를 했지만 지금 배터리, 그게 핵심 기술인 배터리 기술은 중국이 미국보다 나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 기술은 전기차로 확 밀고 간다고 해서 중국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이 더 배불러져요. 오히려 중국에 기대게 돼요.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좀 있으면 저렴한 중국제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오고 저렴한 중국제 전기 스쿠터가 한국에 들어오겠죠. 지금도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일부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언급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큰 거예요. 수소 에너지는 아직 미국이나 일본, 한국 이런 데가 주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 수소 에너지를 깨끗하고 저렴한 값에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고, 중국은 그렇지 못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수소 에너지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서. 여기 더하기 최근에 말씀드린 차세대 원전, 안전한 원전,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갈 수 있어요. 거기 미국과 한국이 손잡고 있죠. 수소도 마찬가지죠. 이렇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재단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준비가 됐고 미국이 다 가지지 못한 것은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중국의 추격 때문에. 그렇다고 중국하고 전쟁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망하는 거니까. 그러면 동맹국들이라도, 나한테 확실한 동맹국들이라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국 편에 서줄 수 있다는 결정을 해주는 나라 한국이죠. 수소에너지 세계 1등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몽골이 거기에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히토류.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히토류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죠. 네. 몽골 히토류 많습니다. 몽골, 북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세상의 흐름은 묘합니다, 여러분. 예. 이제는 옛날 정주영이 이야기했던 평양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묻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할지 몰라요, 히토류가. 예, 바뀐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이제는 석탄 되게 뭐랄까 한물간 에너지 원으로 다 얘기죠. 좀 한 10년 있으면은 지금 휘발유 디젤 차가 그런 취급 받을 거예요. 네. 그때는 히토류, 수소 에너지 어디서 올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만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이유죠. 네. 정치적인 이유가 훨씬 크죠. 패권 경쟁적인 이유가 더 크죠. 그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을 개발할 여지가 있고, 투자가 되면 개발할 여지도 있고, 동시에 중국의 전 세계가 기대는 부분을 미국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몽골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몽골은 핵심적인 나라다. 이런 것을 다 반증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수소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이 드라이브가 확실히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거듭하게 돼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협상을 하고 있겠지만 러시아와의 미국 벌써 유럽 쪽에서는 일부 이제 종전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크라이나 이런 이야기가 유럽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예. 이야기 되고 있는 겁니다. 마크롱이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에 몽골의 후렐수어한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핵심적인 거죠. 러시아 괜찮아? 예.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시에 반대하는데 몽골이 미국하고 손잡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삼국 정부는 올해 6월 15일에서 16일에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안보에 대한 제8차 울란바토르 대화의 목표를 지지했다. 이야,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동북아 안보를 논의하는 회의가 울란바토르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8차다. 그때까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3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15일이니까 1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미국이 어떤 방법을 쓸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 이거는 히로시마 G7 회의, 그리고 그 한 10일 있다, 며칠 전에 끝난 제주도에서 열린 아까 PSI 회의였나요? 맞네요. PSI. 그거 계속 징검다리로 해서 지금 탄력을 붙이고 있거든. 그래서 그 목표가 정점에 터지는 게 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6월 15일, 16일. 그리고 옛날 유엔 사무총장도 인정을 했지만 몽골의 지금 전략적인 몸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이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아니고 우리가 세 번째 이웃이에요. 예. 그만큼 몽골의 미래에 한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미국이 있고. 자, 여기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몽골의 장점이 뭐냐면은 남북하고 동시에 친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그러면서 비핵화예요. 비핵화거든요. 예. 자, 여기서 비핵화라는 주제는 계속 살아날 거예요. 여기서도 6월 15일, 16일. 만에 하나 여기에 북한이 참여한다. 예. 이러면은 이야기가 엄청 재미있어지면서 드라마틱해질 가능성이 있고 흐름으로 봤을 때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